(5분) 동안의 통찰.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이 다양화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세상은 좁아지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회 갈등을 앞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허나 갈등의 심각도에 대한 한국행정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우리 사회 분야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지난 10년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영상에서는 심리학적 견지에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본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한 사내가 배가 난파되어 표류되면서 홀로 무인도에서 생존하게 되었다. 워낙 외딴 섬이었기에 그는 그곳에서 수년간 살다가 겨우 지나가던 배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 구조하는 배의 선원들은 무인도를 잠시 둘러보았는데 기도하는 성전으로 보이는 건축물이 나란히 2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 혼자 사는 것 아니었어? 왜 성전이 2개나 있지요? 그러자 그 사내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혼자 살지요. 근데 성전이 2개라니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내가 믿는 신을 위한 성전이요. 저곳은 이교도들의 공간이란 말이요. 혼자 사는 무인도에서 생존에 꼭 필요한 것만 만들어도 힘이 들 텐데 이 사내는 도대체 왜 힘들여 이교도들의 공간까지 만들었던 걸까? 답을 하기 전에 또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극심한 의처증을 가진 남편 때문에 정신과로 의뢰해온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어떤 목격담이나 증거도 없이 옆집에 사는 필립과 아내가 바람난 게 분명하다고 확신을 하였다. 이에 합의하에 부부는 필립과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을 만큼 멀리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이사 후 오랜만에 만난 부부에게 해결이 되었나 싶어 의사가 근황을 물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답했다. 말도 마세요. 이사 가자마자 그곳에 또 다른 옆집 남자와 바람이 났다고 의심하더니 그 사람이 이사를 가자 이번엔 다시 건너편 남자와 바람이 났다고 말합니다. 두 사례에서 보여지는 두 남자의 행동에는 공통되는 것이 있다. 바로 싫어하거나 의심할 대상이 물리적으로 사라졌음에도 어떻게든 다른 대상을 찾아 복원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대상이 실제 어떠한지와는 상관없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부정적 대상이 우리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 필요에 의해 대상을 찾거나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투사라는 방어 기제로 설명을 한다. 앞선 사례로 살펴보면 바람피고 싶은 욕구는 사실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었다. 그렇다면 왜 바람을 피지 못하고 투사를 했을까? 남편의 내면에서는 바람피고 싶은 욕구와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떳떳한 사람이고 싶은 상반된 욕구가 충돌했을 수 있다. 강렬한 심리적 충돌로 어느 방향으로도 내적 갈등이 해소가 안 되자 바람피고 싶은 욕구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라며 아내에게 투사를 한 것이다. 자기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바람피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바람피는 남자가 꼭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니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근거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해소될 리가 없다. 한편 구성주의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은 저마다 각기 다른 내면의 세계를 구성해 나간다.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독자적인 생각과 정서를 개인적 구성 개념이라 부르는데,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자신의 구성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최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개인적 구성 개념을 개편하는 일종의 심리적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리적 구조를 잘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구성 개념이 생기면 다소 복잡해질지언정 그곳은 여러 욕구가 공존하며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구조 변경이 너무 대공사가 되거나 혹은 너무 심리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다른 선택을 한다. 자신의 구성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구성 개념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앞서 남편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욕구는 부적절해 라는 식의 경직된 구성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럴 경우 자기 내면의 욕구들의 충돌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아내에 대한 극심한 의처증의 증상 등 왜곡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 구성 개념을 좀처럼 바꾸지 않을 경우 적대적이고 혐오하는 것이 많아질 확률이 높다. 흑백 논리를 좋아하고 결정에 거침이 없으며 결론에 매우 빠르게 도달하는 성향이 강하다면 자신의 구성 개념을 경직되게 고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내적 갈등에 시달리며 개인적 구성 개념을 끊임없이 개편하는 경우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할지언정 내면에서 여러 욕구들을 잘 소화한 이상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삶의 방식들에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심리적 구성 개념이 유연해진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인간이 가지는 모든 욕구나 감정은 그것 자체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다. 해당 욕구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누군가 어떤 감정이나 욕구를 투사했다는 건 그것을 내면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투사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가치라는 것은 사실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며 절대적인 게 아니다. 해당되는 욕구나 정서 혹은 생각이 부정적이었던 것은 그 당시 투사하는 사람 본인 내면에 국한된 얘기이다. 그럼에도 그것을 외부로 투사해버리는 순간 해당하는 것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일반화시켜버린다. 저것은 사실 쓰레기였어. 그러니 버릴만해. 라고 합리화해야 심적으로 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기 내면에서 수용하지 못한 욕구나 감정에 대한 평가절하가 시작된다. 나는 뭐뭐가 싫어가 아니라 싫은 무엇이 된다. 나의 부정적 정서가 교묘히 상대의 부정적 특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처음에는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힘든 수준에서 시작된다. 진보는 보수의 가치를, 보수는 진보의 가치를 점점 깎아내린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점 적대감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느새 평가절하에 그치지 않고 아예 상대를 부정적인 존재로 낙인 찍어 인식해버린다. 좋아하는 사람은 꼰대가 되며 고지식하면 틀딱충,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급식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혐오가 시작된다. 이런 식의 혐오가 개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집단적으로 일어나면 엄청난 비극이 되기도 한다. 유태인 학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에서는 나치 장교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유태인에 대해 이렇게 가르친다. 그들은 절대 사람이 아니다. 악마이며 해충이다. No. 투사의 정치적 선동이 더해져 일어난 역사적 비극은 수도 없이 많다.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개척에 앞장선 나라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의 가치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느긋하고 정적인 문화를 가진 국민들과 원주민들을 게으르고 무능한 존재로 격하하려고 애썼다. 제국주의 물결과 함께 들어온 일부 선교사들은 다신론 형태의 토착 문화를 잡신이나 섬기는 원시 종교로 폄훼하며 그들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비하하고 혐오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는 식민 지배 과정에서 대량 학살까지 일삼았으면서도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적반하장으로 개화시켜준 본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까지 말한다. 역사적 비극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책임은 개인 차원으로만 볼 일은 절대 아니다. 정치적 성동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허나 역으로 각 개개인이 모여 조직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마음은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영화 내부자들에서는 감옥에 수감된 논설위원 이강희의 이런 대사가 나온다. 어차피 대중이 원하는 것은 술자리나 인터넷에서 씹어댈 안주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적당히 씹어대다가 실증이 나면 뱉어버리겠죠. 이빨도 아프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맞습니다. 우린 끝까지 질기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싶은 이에게는 고민거리를, 울고 싶은 이에게는 울거리를, 욕하고 싶어하는 이에게는 욕할 거리를 주는 거죠. 사실관계에 대한 추구 없이
그저 정서적 해소와 마음의 안정만을 최우선으로 삼다 보면 선동을 당하기가 쉽다. 적어도 영화 속 인물 이강희처럼 대중을 노골적으로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에게 선동당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어떤 대상에 대해 혐오하는 마음이 들거든 내가 구축한 내면의 세계를 유지하고자 적대감을 키우고 상대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투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뒤돌아보자.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감정과 욕구일 뿐 그 대상에게 절대적으로 부정적 가치가 내재된 것은 아님을 기억하자. 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